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물때를 인지하지 못해 고립되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조수간만에 차가 커 고립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서해안. 이에 태안해양경찰서가 깊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미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안면 꽃지 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갯바위 고립자 13명을 전원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립자는 성인 남녀 12명과 중학생 1명으로 바닷가에 놀러 왔다가 물때를 못 맞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신고는 설날인 당일 오후 2시쯤 긴급 신고전화 119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이에 안면파출소 소속 방포 출장소에서 민간 자율구조선과 긴급 대응해 전원 구조했습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태안 등 서해안 지역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갯바위가 많아 물때를 확인하지 못해 종종 고립사고를 겪게 되는 경우가 있다며 깊은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덧붙여 몇 가지 안전수칙을 당부했는데요. 먼저 바다로 나서기 전 해양 날씨와 물때 등 중요 사전 정보를 관련 스마트폰 어플 설치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로드 같은 필수적 스마트폰 어플을 설치해 긴급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또한 전화기 충전 상태 확인과 여분의 배터리를 준비하고 가족 등 지인에게 알려 긴급시 구조 요청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태안해양경찰서는 갯바위 고립사고 등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성 조사와 안전관리 시설물 등 안전점검 강화와 같은 각종 해양 안전 문화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스마트폰 결제 어플을 통해 거래하는 간편 결제 시스템 제로페이. 서울시가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모바일 직거래 시스템인데요. 이 제로페이 서비스의 전국 확대를 위한 시범 지역에 당진 전통시장과 원시가지 상점가가 지정됐습니다. 그동안 외면받았던 제로페이가 이번 기회를 통해 환영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절감을 위한 간편결제 제로페이가 시범 서비스를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로페이는 카드가 아닌 스마트폰 결제 어플을 통해 거래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에게는 결제 수수료 0%를,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율 40% 혜택을 제공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로페이의 전국적 확대를 위해 전국 가맹점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유동인구가 많고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핵심 상권 109곳을 제로페이 시범 상가로 지정했는데 충남에서는 당진 전통시장과 원도심 시가지를 포함해 서산, 천안 등 6곳이 지정됐습니다. 특히 지난 7일에는 당진 전통시장과 원시가지 상점가에서 제로페이 시범지역 홍보 및 가맹점 모집을 위한 캠페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보급률이 낮아 활용이 미진해 소비자에게도 소상공인에게도 외면받아온 제로페이가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당진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전략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목표액을 9,538억 원으로 정했는데요. 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시가 2020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당진시는 김홍장 시장 주재로 실국장과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시는 일자리 창출과 생활 SOC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신규 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을 총망라해 69개의 정부 예산 확보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9,538억 원을 목표액으로 정했습니다. 이 중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지난 1월 29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돼 정부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성문국가산단 인입철도 건설 사업을 포함해 신평 내항간 항만 진입도로 건설 사업과 당진 천안 고속도로 건설 등 10개 사업입니다. 또한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어촌 뉴딜 300 사업을 비롯해
난지섬 연도교 건설 사업 등 58개 사업은 정부 예산이 확보될 경우 시가 직접 시행하게 됩니다. 당진시는 이날 최종 확정한 대상 사업의 차질 없는 예산 확보를 위해 이달 26일 어기구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는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정부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전략적인 확보 활동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자치단체의 감사는 예산 집행 전 불필요한 예산이 쓰이는지를 살피는 사전감사와 사업 종료 후 당초 계획대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사후적 감사로 나뉘는데요. 당진시가 올해 기술감사팀을 신설하고 사전감사를 통해 예산 낭비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기술감사팀을 신설한 당진시가 계약심사 대상을 확대해 불필요한 예산의 사전 예방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올해 대상 범위를 확대한 계약심사는 사전 예방적 감사 기법 중 하나로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나 용역, 물품 구입 등에 대해 계약 전에 설계나 견적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까지는 1억 원 이상의 공사와 5천만 원 이상의 용역, 2천만 원 이상의 물품 구입 사업이 계약심사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5천만 원 이상의 민간 자본 보조 사업도 계약심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당진시 관계자는 기술감사팀의 인력이 확충되면 민간 자본 보조 사업 계약심사 대상 금액을 2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올해부터 여러 가지 소방 관련 법률이 달라졌습니다. 당진 소방서는 달라진 소방제도 중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법률에 대해 홍보에 나섰는데요. 김미래 기자입니다. 당진 소방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 중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방 관련 법률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에 나섰습니다. 변경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법 위반 행위 신고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처리 결과에 대한 통지 의무,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와 견본주택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 잠금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 개정될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 잠금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인명사고 발생 시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 책임 보험 배상을 확대해 영업주 과실이 없어도 보상 가능하게 하고 보상 한도도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박찬영 당진 소방서장은 올해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적극 홍보해 당진 시민들이 제도 변경 사항 숙지 미흡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당진 시민 모두가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제도 정착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올해 달라지는 소방제도는 당진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올해부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 대상자 범위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출산 과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영양관리,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사업인데요. 보도에 정미경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신청 범위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과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영양관리, 모유수유 지도,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에 따르면 기존 지원 대상은 전국 가구 중위소득 80% 이상 출산 가구가 해당됐으나 올해부터 100%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둘째 아이부터는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지원 금액은 최소 34만 4천 원에서 최대 274만 4천 원이며 정부 지원금 외에 별도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 이하 본인 부담금은 최대 40만 원 한도로 90%를 환급해주며 충청남도 내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시 환급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며
예산 지원 자격 증빙 서류와 출산 및 출산 예정일 증명서를 지참해 보건소 모자건강팀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2019년 산불 예방 진화대와 산불 감시원들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산불 예방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9년 산불 예방 진화대와 산불 감시원들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산불 예방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활동 시작에 앞서 진행된 발대식에서는 김홍장 당진시장의 기념사와 산불 예방을 위한 다짐 결의, 산불 감시 요령과 산불 예방 활동 교육 등이 진행됐습니다. 산불 전문 진화대원과 감시원들은 산불 취약 지역과 산불이 발생했던 곳을 중심으로 집중 배치돼 감시와 순찰 활동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당진시는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 등을 입산 통제구역으로 지정 고시에 관리하고 산불 위험 경보 발령 시 단계별로 통제합니다. 특히 등산객이 많은 아미산을 비롯한 3곳에는 24시간 동안 감시 카메라 5대를 운용해 실시간 산불 감시 활동에 나섭니다. 특히 설 연휴 기간 동안 등산객이 많아질 것을 대비하여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충남 지역의 석탄 화력 발전소들이 계속해서 수명 연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당진에 이어 태안, 보령에서도 가동 수명을 늘리려 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와 충남도는 낡은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공언했는데 화력 발전소들로 인해 대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월 9일 한국동서발전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 당진 화력발전소의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고 수명 연장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드러나 당진시와 환경단체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전공기업의 석탄 화력발전소 수명 연장 움직임이 충남도 전체에서 계획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성능 개선 계획을 세운 충남 지역 석탄 화력은 당진 1에서 4호기, 태안 3에서 4호기, 보령 3에서 6호기 등 10기이고 보령 3호기는 이미 지난해 9월 수명 연장을 위한 성능 개선 사업 공사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충남도는 석탄 화력 수명을 30년에서 25년으로 줄여 오는 2022년까지 10기를 폐기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진 화력 1에서 4호기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는 성능 개선 사업으로 30년이었던 수명이 2041년까지로 10년 늘어난다고 돼 있습니다. 충남도는 석탄 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해 전담반까지 만들어 가동기간 연장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